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하게 됐습니다. 작년 10월달에 와서 네, 10월달에 와서 느끼고 배운 바가 많습니다. 제 소개를 그냥 해달라고 가볍게 해달라고 하셨는데 이 신년의 귀한 시간에 제 소개는 별로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어떻게 원하는 것을 얻는가에 대해서 말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원하는 걸 모두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을 돌이켜보면 되게 신기할 정도로 내가 원하고 생각했던 걸 어떻게 이렇게 다 가졌지? 라는 생각. 네. 그리고 앞으로 제가 지금 못 가진 거는 앞으로 가질 거니까 그냥 가졌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살고 있고 제 나름대로의 그냥 패턴도 있고 에피소드 위주로 몇 가지 말씀드리려고 그렇게 하면 서로에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신년에 이렇게 생각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3남매를 둔 행복한 아빠입니다. 아빠고 세계 1등하는 제품을 생산하는 회사의 대표입니다. 대표고 그리고 제가 주로 많이 받는 질문들 중에 이렇게 있는데 오늘 1번 원하는 것을 어떻게 하는가? 어떻게 원하는 것을 얻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처음에는 이 원하는 걸 얻는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을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게 아니어서 생각을 많이 했던 부분도 있고 원하는 것을 어떻게 얻는 것은 되게 단순합니다. 정말 단순합니다. 그냥 원하는 것을 구체화하고 그냥 행동하고 용기를 내면 되는데 근데 지나보니까 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대부분 아니 많은 사람들이 이걸 못하고 있더라고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혹시 뭐일 것 같은가요? 그렇죠. 네, 아까 김희성 선배님 말씀하신 것처럼 브런치를 보고 그냥 하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한데 이게 어찌 보면 또 제일 어렵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죠. 행동하기 전에 이게 될까? 굳이? 나중에 하지 뭐. 그래서 원하는 게 있으면 행동만 해도 3분의 1을 성취하게 될 것이고 작은 용기만 내도 또 3분의 1 좀 더 큰 용기가 내면 이제 모든 걸 이제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제 나름대로의 인생 지침 5가지 있는데 그쪽에 두 번째가 용기입니다. 나머지는 또 말이 셀 것 같아서 그냥 두 번째가 용기. 두 번째가 용기라는 말은 반대로 얘기하면 제가 용기가 없던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제 인생의 두 번째를 용기로 넣었을 거고 용기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던 이유는 제가 해병대를 가게 됩니다. 해병대에 애착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런 관심도 없었는데 그냥 친구 따라갔다가 해병대를 이제 입대를 하게 됐는데 해병대를 가보니까 싸움의 기술이라든지 싸우는 법에 대해서 되게 얘기를 많이 하고 많이 해보더라고 훈련을. 그래서 그 훈련을 하는 과정에서 저희들끼리 부대원들끼리 했던 얘기들 중에 채배달이 있습니다. 채배달, 바람의 파이터, 채배달. 채배달은 이제 그냥 누구나 생각하듯이 싸움의 거의 신이죠, 신. 일본을 평정한. 그렇게 늘 듣기만 했던 채배달인데 어느 날 우연히 제가 채배달에 관련된 정말 우연히 채배달에 관련된 책을 보게 되는데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책에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정말 신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싸움에 대해서는 근데 채배달이 싸움에서 강한 상대를 맞닥뜨리기 전에 그럼 채배달 말로는 오금이 저린다. 두려워서 오금이 저린다.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와 이렇게 싸움 잘하고 무서운 사람이 오금이 저릴 두려움이 있을까? 그때 제가 뭐를 느끼냐면 이런 사람도 이렇게 두려움을 느끼고 두려움에 용기를 내야 되는 상황이라면 내같이 평범한 사람은 또 할 수 있구나.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런 사람은 따로 있고 정말 용기 있고 대단한 사람은 따로 있고 우리같이 평범한 사람은 또 따로 있고 이렇게 저는 이제 그동안 생각을 했었는데 이런 사람도 두려움을 느끼면 나도 두려움 느끼고 용기를 내면 되는 거구나. 그때 되게 용기를 많이 느꼈습니다. 그리고 채배달이 늘 신념을 가지고 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돈을 잃는 것은 작은 것을 잃는 것이다. 신용을 잃는 것은 많은 것을 잃는 것이다. 용기를 잃는 것은 모든 것을 잃는 것이다.
세배달도 맨손으로 이제 일본을 평정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두려움을 느꼈겠습니까? 그리고 수많은 용기를 내서 그걸 극복했을 것이고, 그리고 그다음 이거는 오른손이 안 되면 왼손을 사용하라. 왼손이 안 되면 오른발을 사용하라. 오른발도 안 되면 왼발을 사용하라. 그것도 안 되면 머리를 사용하라. 그런데 그것마저 안 되면 저주를 해서라도 쓰러뜨리라. 이게 어찌 보면 웃긴 얘기인데, 그러니까 이렇게 치열을 했구나.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치열하게 살았구나. 그래서 이 제배달을 보면서 군대에 있을 때 많이 느끼고 많이 배웠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지금 이게 제가 준비한 내용이 많아가지고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는. 에피소드 오늘 몇 가지를 좀 말씀드릴 건데, 저는 공대를 나왔습니다. 공대. 제어기술공학과라고 로봇 만드는 공대를 나왔습니다. 공대를 나왔는데, 공대가 재밌긴 한데, 몇십 년 전에 그 내용을 배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던 대학 생활이 아닌데요. 제가 생각했던 대학은 현안도 토론을 하고 뭐 좀 그걸 하고 싶은데, 공대는 그런 게 없으니까 공대 성향은 맞아요. 맞는데 근데 그런 거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인문대 수업을 계속 들었었어요. 계속. 근데 인문대 수업을 들으면서 인문대 수업에서 이제 관심 방학만 되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난리가 나면 교환학생 프로그램입니다. 이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있어서 이제 뭐 중국으로 가면 SK 경쟁을 해가지고 그 뽑아가지고 교환학생 보내줘요. 근데 혜택이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저는 그 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저는 그 갈 조건이 안 되잖아요. 뭐 성적도 없고 뭐 학점도 안 되고 아무런 그게 안 되는. 근데 제가 막 알아봤어요. 알아보니까 학과 학생들한테 나오는 티오가 있더라고요. 그걸 아무도 몰랐어요. 그 학과 관련된 사람도 몰랐고. 그래서 그걸 활용하면 되지 않냐고 얘기하니까 맞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래서 제가 그 학과의 입장에서 처음으로 간 교환학생이 됩니다. 그 다음 문제인데, 갔다 와서 너무 재밌어가지고 네, 정말 너무 재밌어가지고 2달 동안 갔다 와서 제가 저희 과 친구들, 동생들, 선배들한테 막 얘기를 해요. 이게 어려운 과정이 아니고 그냥 가면 된다. 학과는 되게 프리하게 티오를 받아주니까 너무 재밌어. 꼭 신청해라. 늘 얘기하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얘기하고 다니고 그럼 그 사람들이 그래 해보겠다. 좋다 했는데 그 다음 학기가 됐고 또 이제 인문대에서는 이제 그게 막 달린 거예요. 저희들끼리 막 가고 싶어가지고. 저도 또 신청을 했어요. 뭐 신청하는 게 돈 드는 게 아니니까 신청을 하고 했는데 그 다음 학기 때 누가 갔을까요? 네, 제가 갔습니다. 그게 왜, 저는 그때 받았던 충격도 되게 많은데, 처음에 제가 행동해라. 그게 왜 적었냐면, 아무도 신청 안 해요. 미달이돼서 제가 한 거예요. 미달이돼서. 그 타가한 것도 처음이에요. 제가 처음이었고, 두근한 것도 제가 처음이에요. 근데 이게 난 너무 충격이었어요. 이게 너무 좋다. 또 듣는 사람도 좋겠다 가고 싶다 했는데 정작 아무도 신청 안 해가지고 미달에서 제가 또 간 거예요. 그게 저는 정말 어렸을 때는 충격이었어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행동을 안 하는구나. 그래서 행동만 해도 거의 반은 이룰 수 있겠다. 이런 생각. 그 다음에 이거는 좀 큰 용기입니다. 저는 사업을 하면서 이제 저희 회사가 퍼스트 펭귄이라고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퍼스트 펭귄에 선정이 됐었습니다. 한 5년 전에. 그때까지는 저희도 퍼스트 펭귄이 뭔지 몰랐어요. 근데 퍼스트 펭귄이 뭐냐면 펭귄은 되게 안정적인 성향이 좀 있습니다. 절대 행동하지 않아요. 그런데 퍼스트 펭귄 처음 펭귄이 행동을 하면 다 따라가요. 그래서 저희가 퍼스트 펭귄 성향이 되게 강하면 저희가 만든 제품도 그렇고 사업도 그렇고 15년 전입니다. 15년 전에 저는 캠핑을 너무 좋아했고 이게 또 다니는 걸 되게 좋아했어요. 15년 전에 오토 캠핑이라고 하면 정말 아무도 몰랐습니다. 지금은 캠핑이 유행이지만 그 당시 오토 캠핑이라고 얘기를 하면 캠핑 어떻게 자동화 한다는 거 이렇게 했거든요. 오토 캠핑이란 말이에요. 근데 저는 이제 오토 캠핑이 앞으로 대세가 될 거라는 걸 이제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쪽으로 내가 뭘 해봐야 되겠다. 근데 능력은 안 됐었어요. 그렇게 가는 방향을 알겠는데 그때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나라의 오토 캠핑장은 한 군데 있었습니다. 한 군데 있었고 그 당시에 제가 부산시에 가서도 오토 캠핑장 만들어야 된다.
녹지가에 가서 막 설득도 하고, 그 다음에 낙동강 생태공원 관리공단에 가서 뭐 대저 저쪽에 만들어야 된다 설득도 하고, 하여튼 그랬던 15년 전입니다. 근데 캠핑 관련된 사업이든 뭘 해보고 싶은데 없잖아요. 저는 돈도 없고 인맥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어. 그러던 차에 송정해수욕장에 늘 이게 사가신 분들은 자주 놀러 가는 장소잖아요. 송정해수욕장에 늘 자주 가던 곳이었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 정말 좋은 땅이 있는 거예요. 정말 이게 송정해수욕장. 아시겠죠? 송정해수욕장에 여기 보면 바다가 바로 앞에 3,000평의 땅이 있습니다. 와, 이 자리가 너무 좋은 거예요. 와, 여기서 내가 캠핑장을 처음 해보면 내 꿈을 이뤄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주위에 부동산을 찾아갑니다. 가서 여기 땅을 빌리고 싶을 때 어떻게 하면 되냐? 부동산을 한 10군데 갔던 것 같아요. 갔는데 답변이 어떠냐면 정말 이상한 사람 왔다는 네. 정말 말도 안 되는 그 땅 주인은 엄청 유명한 사람이라서 돈도 많은 사람이라서 이 땅이 워낙 좋아서 찾아온 사람 되게 많은데 한 번도 한 적도 없고 대기업이 와도 안 되는 자리다. 전부 다 그냥 콧방귀 끼는 그냥 아예 말을 들을 생각도 안 하는 그런 분위기. 그래서 오기가 생기지 않습니다. 제가 그 등본 없습니다. 이 땅의 주인은 과연 누구일까? 등본을 뽑아보니까 아직도 명확하게 생각이 나는데 38년생 이맹근 사장님. 네, 이맹근 사장님. 도대체 이분이 누군데 이 좋은 노란색 땅에 땅을 저렇게 놀리면서 있을까?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네, 찾아가야죠. 찾기 시작했습니다. 이분이 누군지. 이분이 누구냐면 다 연배가 있으신 분이라서 아실만한 아라비안 나이트 아십니까? 나이트 들어? 네, 아라비안 나이트 서면 백악관 다이아몬드 호텔 여기 회장님. 넘사벽이죠. 네, 넘사벽이죠. 그래도 만나야 되겠어. 만나야 되겠다. 만나서 내 할 말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찾아갑니다. 찾아가는데 그때 어찌나 떨리든지 이렇게 나중에 찾고 그분이 어디 계신다는 걸 알았어. 어떤 회사인지도 알았고 어디에 가면 만날 수 있다는 걸 알았어. 근데 이제 다이아몬드 호텔 2층에 가는 사무실인데 못 들어가겠는 거예요. 정말 못 들어가겠는 거예요. 이게 다이아몬드 호텔을 3바퀴, 4바퀴 돌다가 한 번 그냥 갔어, 집에. 도저히 못 들어가가지고. 그래서 두 번째 가서 정말 용기를 내서 갑니다. 가서 사무실 가서 사장님은 아니시더라고요. 사장님은 이제 다 모든 데서 손을 떼고 그게 본부장님이라고 계신 분. 이름도 기억이 나. 신상근 본부장. 네. 제 기억이 너무 강해가지고 그때 기억이. 사무실 가서 제가 열심히 사업 계획서를 설명합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 근데 제 앞에 안 앉아요. 그냥 제가 테이블에 앉아서 앉고 설명을 하는데 자리가 안 앉더라고. 네. 그래서 제가 최선을 다해서 설명을 했어. 하고 한 30분 설명을 하고 그 다음 설명 이제 여기에 대해 설명을 했겠죠. 그 다음 이제 제가 플랜 A가 있었는데 그 다음 이제 설명을 금강공원을 어떻게 해서 개발해야 된다. 라고 이제 또 설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금강공원 얘기를 하니까 그제서야 자리에 앉더라고요. 제 앞에 앉아서 처음부터 다시 해봐. 그래서 처음 다시 얘기를 합니다. 얘기를 하고 근데 금강은 나중에 알게 됐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금강공원이 있고 그 위에 금강공원이 이만큼 있으면 지금 우리가 아는 금강공원이 요 정도 있어요. 그 위에 땅이 ES 땅이에요. 그 위에 땅이 농심의 땅입니다. 그런데 부산시에서 원래 부산시가 원래 개발 계획이 있었겠죠. 이 주인하고 그러면 그 땅을 어떻게 개발해야 된다는 그게 있어요. 근데 그거를 못 지키면 이행 강제금을 물리든지 이게 자꾸 재촉하게 되는데 제가 그에 대한
플랜 얘기하니까 기가 트였더군요. 관심이 없다가. 그래서 제가 이제 송정에 이렇게 해야 된다. 하면 좋겠다. 이렇게 정말 열과 성의를 다해서 설명했겠죠. 근데 그 순간 공자는 뭐라고 했겠습니까? 해보자. 정말 망치로 머리를 막는 기분이 이런 기분이구나. 해보자 하는 거예요. 자기는 자기 회사에서 건설 회사도 가지고 있으니 해보자. 그렇게 해서 3번, 4번 미팅을 하게 됩니다. 하게 되고 그 이유는 시간이 많이 걸려서 패스하도록 하겠는데 지금은 제가 캔슬 났습니다. 캔슬 났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되게 어리고 좀 미숙한 생각이지 않나. 그러니까 8대 수익을 8대2로 하자고 해서 지금 생각하면 그게 타당한 게 맞는데 맞죠? 저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근데 그 당시에 어렸을 때 패기는 아니다라고 생각이 들었던 거죠. 지금 생각하면 아닌데. 그래서 그 정도는 아닌데. 그 정도는 아닌데. 하여튼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본부장님께서는 저보고 총무부장을 제안을 한다. 그것도 거절했죠. 하여튼 지금 제가 할 얘기가 많아서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그런 게 있습니다. 저는 사업하는 게 꿈이었고 중학교부터 사업 노트를 썼었습니다. 그리고 주위에는 다 사업하시는 분들이라서 그랬던 것 같아요. 한 번도 내가 직장을 다녀야 된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고 그런데 제가 이렇게 사업을 하면서 좀 배워야 되겠다 생각해서 이제 직장에 들어갑니다. 그냥 누구나 알만한 직장에 들어가고 거기서 제가 스스로 약속을 해서 5년만 배우고 나오자. 그리고 딱 만 5년 되는 그 달에 제가 회사를 나옵니다. 그때 나이가 31인지 32인지 모르겠는데 근데 주위에 말이 많죠. 그때 결혼을 하고 나오지. 뭐 그런 말부터 해서 근데 그때는 정말 급이 없었던 것 같아요. 나와서 그런데 제가 나올 계획도 있었고 준비도 해놨는데 막상 나오니까 겁이 나는 거예요. 왜 이렇지? 겁이 나는 게 당연한 건데 겁이 나는 그 이유를 제가 되게 의아하게 생각할 정도로 왜 이렇지? 그래서 제가 그때가 10월달, 11월달 멘토를 만나야 됩니다. 멘토는 전혀 모르겠죠. 그때 제가 생각했던 멘토는 두 분 계시는데 쌈지 아시죠? 지금 사람들은 요즘 애들은 잘 모를 수 있는데 예전에는 쌈지 대단한 회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인사도 쌈지길부터 해가지고 상장되어 있던 회사입니다. 쌈지 회장이 제 멘토였습니다. 그 사람 내가 모르는데 그건 저를 제가 진짜 이렇게 멘토. 그 다음에 스티브 김이라고 있습니다. 아시아의 빌 게이츠라는 사람. 18살에 미국에 그냥 건너가서 2억 달러의 회사를 매각하고 한국으로 들어와서 자주 사업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두 분이 저 스스로한테 멘토였는데 만나야 되겠다. 그래서 서울에 갑니다. 만나러. 가는데 만나러 갑니다. 만나러 가서 제가 일단 쌈지 회장한테 전화를 해야 되겠죠. 지난번을 모를 거니까 그냥 검색해서 쌈지 관련된 데는 그냥 전화를 다 해봅니다. 해봐서 그냥 회장 만나고 싶다. 했겠죠. 반응이 다 예상하는 바입니다. 그냥 다 무시하겠죠. 그래서 제가 전화를 하고 그 다음 날도 전화를 하고 그 다음 날도 전화를 하고 한 몇 번 했던 것 같아요. 했는데 연락을 주겠다고 그냥 예의상 말했을 것 같긴 한데 연락을 주겠다 한 번도 연락이 안 왔었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서울에 가는 입장이니까 그 이상 계속 기다릴 수 있는 입장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회사가 어딘지 모르겠어요. 회사가 여러 개 있어가지고 계열사도 있고 하니까 어디가 본사인지도 모르겠고 어디를 가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어떻게 했을까요? 네, 집으로 갑니다. 네. 집은 워낙 유명하신 분이니까 그 헤이리 출판가를 하시니까 헤이리를 만드신 그 주도적 역할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무작정 헤이리로 갑니다. 헤이리로 가서 걱정 안 했던 게 워낙 유명하신 분이라서
해외 가서 물어보면 다 줄을 알거든요. 예. 그래서 집을 가서 띵동을 합니다. 띵동하니까 그 일하시는 분이 나와서 엄청 놀란 표정으로 여기를 어떻게 이렇게 그래서 그냥 사정을 얘기하고 이렇게 사정을 얘기합니다. 얘기하니까 이제 그제서야 그분 집에서 비서실로 연락을 했겠죠. 비서실장님한테 연락이 오고 전화가 옵니다. 아니 집으로 가면 어떡하냐고. 집으로 가면 어떡하냐고. 이게 저희한테 연락을 해야지. 근데 그쪽에 전화번호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래서 제가 진심 어리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제 멘토였고, 제가 나이가 이렇게 됐고, 이제 인생의 터닝 포인트다. 내한테는 정말 중요한 시점이니까 그 멘토를 한번 만나고 싶다. 그게 자기도 직장인 입장이니까 그게 되게 좋아하는가 봐요. 근데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잖아. 자기 비서니까. 근데 그게 연말이잖아. 12월 달. 엄청 바쁜 연말 시기에 일찍이 제 회장님이니까 빼빼하게 다 차 있을 텐데 안 될 거다. 이미 일정이 다 있어서 안 될 거다. 근데 내가 얘기를 해주겠다. 그렇게 하고 고맙다 하고 이제 버스를 파주에서 버스를 타고 서울로 내려오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회장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그때 기분도 잊을 수 없습니다. 저는 주린님을 읽었어요. 왜냐면 만날 수 있다고 생각 안 했었습니다. 아니 근데 제가 아까 제 인생의 5가지 인생 지침 중에 1번이 후회하지 말자. 최선을 다해서 후회하지 말자. 그게 제 1번 지침인데 그냥 저는 내가 할 수 있는 걸 하고 내려오면 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하고 내려오면 후회는 없어. 그거면 되는 건데 그래서 만날 수 있을지는 모르고 추리닝이 간 거예요. 전화가 와서 네 말에 감동받았다. 오늘 저녁에 보자. 그래서 홍대 사무실로 온나? 그래서 만났어요. 네, 만났어요. 그 뒤에 얘기는 혹시나 되게 많은데 그러면 만나고 나서 어떤 기분이 들었을까요? 내가 정말 좋아하는 멘토를 만났어. 주린님 위에가 천혁균 회장님, 밑에가 스티브 킴도 그 다음날 비슷한 일정을 만났어요. 네, 만나고 나서 제가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다들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엄청 실망했어요. 실망. 진짜 실망했어요. 그렇죠? 뭔가 있을 줄 알고, 뭔가 해답을 줄 줄 알았는데, 그게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홍대 앞에서 그냥 계속 멍하니 걸어다녔어요. 멍하니 계속 몇 시간 동안. 나중에 제가 이게 이제 사업이 대학교에서 강의 요청이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처음 강의 요청을 받았을 때, 그때 제가 알겠더라고요. 남들이 내를 보면, 성공한 기업가, 얘는 뭔가 특별한 게 있을 것 같은 거예요. 성공이 나갔을 때, 남들 시선에서 보면 어느 정도 올라갔으니까, 얘를 부르면 뭔가 들을 수 있는 얘기가 있을 것 같다는 기대가 있는데, 반대로 제 입장에서 보면 해줄 말이 없는 거예요. 특별한 게 없으니까. 근데 그때 그 이제 기분이 이제 이해가 되는 거죠. 하여튼 그렇습니다. 이제 끝났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흐르는데. 용기를 내는 방법. 아까 1번은 그거를 제가 자각했던 거. 재배달 자각했던 거. 2번은 한순간에 용기를 내면 된다. 제가 호텔에 들어갈 때 회장을 만나러 갈 때 한순간이에요. 한순간에 용기를 해서 내가 뭘 하면 돼. 그래서 그거를 늘 마음속에 지지고 다니고. 근데 얼마 전에 본 영화에서 정말 좋은 문구가 나오는데 이거 다 같이 한번 읽어볼 수 있습니까? 영화 우리는 동물원을 샀다. 혹시 아시는 분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영화입니다. 여기서 주인공이 나오는데 주인공의 형이 주인공한테 어릴 때부터 했던 얘기입니다. 미쳤다 생각하고 미시중 연기를 해봐. 상상도 못할 일이 펼쳐질 거야.
그리고 주인공은 아들한테 늘 이 얘기를 해줍니다. 주인공입니다. 맷데이먼. 아들한테 미쳤다 생각하고 20점 연기를 해봐. 상상도 못할 일이 펼쳐질 거야. 날 믿어. 이 말이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정말 좋은데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 지금 내 모습은 내가 선택했던 수반의 선택의 결과이지 않습니까? 네. 하루에도 수도 없이 선택을 하고 내일도 선택을 할 거고, 근데 그 선택에서 용기를 가지고 선택을 할 수도 있고 타협을 할 수도 있는데, 그 순간순간에 조금만 용기를 해서 선택에 이제 하게 된다면 삶의 방향이 바뀌지 않을까. 그래서 용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아까 그 딱 20초 용기를 내봐. 네. 네. 원하는 걸 얻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